저희는 어제 그 PC라고 하는 CSV 파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파일을 읽어와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내용을 보시면 물고기 종류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물고기의 5가지 특성들이 있었어요. 물고기의 무게, 길이, 대각선 길이, 그 다음에 키, 두께 이렇게 5개의 속성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 프레임의 행 하나는 물고기 한 마리를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물고기가 어떤 무게와 어떤 길이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종류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데이터 프레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는 전부 159개의 행이 있고요. 그러니까 159개의 물고기 데이터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너린 값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값들이 채워져 있고요. 물고기 종류만 문자열로 만들어져 있고 나머지 5개의 특성들은 전부 다 실수 타입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고기의 종류들이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면은요. 영어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퍼크, 브림, 로아크, 파이크, 스멜트, 파키, 화이트피쉬라고 하는 7가지 종류의 물고기들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7가지 종류의 물고기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159개의 물고기들은 똑같은 개수들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었었고요. 종류들마다 어떤 종류는 56, 예를 들어서 퍼크와 같은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56마리, 화이트피쉬 같은 종류의 물고기는 6마리밖에는 수집이 안 되어져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그 데이터들을 이렇게 탐색을 하고 시각화를 하고 이런 것들을 했었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머신러닝 문제를 정의를 했어요. 뭐냐면 물고기의 무게와 물고기의 길이라고 하는 2개의 변수를 알고 있으면 물고기의 종류를 예측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우리의 문제였었어요. 그리고 물고기의 종류를 7가지 물고기를 전부 다 예측하는 건 아니었었고요. 좀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도미라고 하는 종류와 빙어라고 하는 종류 2가지 종류만 분류하는 문제로 저희가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 분류해야 되는 종류가 2가지 문제를 이진분류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어로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류를 해야 되는 종류가 그 3가지 이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다중분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중분류 문제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고, 저희가 나중에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피처, 특성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아니, 독립변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용할 물고기의 특성들은 물고기의 피처들은 무게와 길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측하려고 하는 타겟은 돔이냐, 그 다음에 빙어냐라고 하는 2가지 클래스로 분류하는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프레임을 저희가 조금 축소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우선 행들 같은 경우에는 브림과 스멜트만 포함하는 브림과 스멜트만 포함하는 행들만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컬럼에서는 물고기 종류, 물고기 무게, 물고기 길이 이렇게 3개의 컬럼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물고기가 총 49마리의 물고기 데이터가 있었고요. 네, 컬럼은 3개가 됐죠. 그리고 브림과 스멜트, 도미와 빙어의 그 비율을 살펴봤더니 브림이 35마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스멜트, 빙어가 14마리가 있었었어요. 기억나시죠? 여기 35마리, 여기 14마리. 그래서 합쳐가지고 49마리가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뭐 선점도를 이렇게 그려봤어요. 물고기의 길이를 X축으로 가져다 놓았고요. 그 다음에 물고기의 무게를 Y축으로 갖다 넣었어요. 그리고 색깔로 물고기의 종류들을 구별을 했습니다. 보니까 구별하기가 그 어려운 물고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 예, 그 물고기가 종류가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하면 빙어라고 하는 물고기와 도미라고 하는 물고기는 쉽게 구별이 될 것 같아요. 크기가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이거를 컴퓨터는 숫자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길이라고 하는 숫자, 뭐 10cm, 15cm, 25cm 이렇게. 그 다음에 무게 200g, 400g, 600g 이런 숫자밖에 모르죠. 숫자밖에 모르는 컴퓨터가 빙어라고 하는 물고기와 돔이라고 하는 물고기를 그 숫자만 가지고 예측할 수 있을까? 였었던 거죠. 어, 그 머신러닝을 사용할 때는 사이클럼 패키지를 사용을 하실 때는요. 특성 배열과 그리고 타겟 배열 두 가지를 나눠 주셔야 됩니다. 특성 배열은 문제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타겟 배열은 답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242g 그리고 25.4cm짜리 물고기. 이게 문제지. 그럼 이 물고기가 뭐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19.9g, 15cm.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고기가 있는데 이런 물고기가 뭐냐? 이게 특성 배열이에요. 특성 배열. 그래서 특성 배열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에서 무게와 길이라고 하는 두 개의 컬럼만 선택을 해서 2차원 배열로 만들었죠. values 속성을 사용하시면 2차원 데이터 프레임이 numpy 배열로 변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타겟 배열은 그 물고기의 스피시스라고 하는 컬럼, 물고기 종류라고 하는 컬럼의 값들을 마찬가지로 1차원 배열로 만드시면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컬럼을 선택하면 컬럼은 시리즈예요. 컬럼 한 개만 선택하면 시리즈고요. 시리즈의 values 값들을 뽑아내면 그 값들은 1차원 numpy and array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numpy and array가 된 거 보이시죠? 얘가 그러니까 답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242g, 25.4cm짜리 물고기는 브림, 돔이라고 하는 물고기였었고, 그 다음 19.9g, 그리고 15cm짜리 물고기는 스멜트, 빙어라고 하는 물고기다. 라고 하는 거죠. 어, 여기 텍스트 셀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사이클런 패키지의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사용을 하실 때는요, 반드시 이 특성 배열은 2차원 배열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타겟 배열은 1차원 배열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1차원 배열로. 어, 이렇게 특성 배열과 타겟 배열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모델을 선택해서 이거 임포트가 되어져 있죠. KNN 모델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변수가 있죠. 그 변수에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그러니까 클래스에 메서드를 호출한다는 얘기죠. KNN 모델을 훈련을 시켜요. 훈련을 시킨다는 얘기는 그 모델한테 데이터들을 제공한다는 얘기예요. 지도학습은 어제 뭐라 그랬어요? 머신러닝 알고리즘한테, 컴퓨터한테, 어, 이런 특성들은 이런 결과야. 이런 특성들은 이런 결과야. 라고 하는 레이블링이 되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제공하는 거라 그랬죠. 그게 지도학습이에요. 컴퓨터한테 다 알려주는 거예요. 1번 물고기는 도미야. 49번 물고기는 빙어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지도학습이에요. 이게 지도학습을 하는 과정이에요. 메서드 하나만 호출하시면 됩니다. 이런 X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즉,
어, 무게와 길이를 가지고 있는 물고기는 Y라고 하는 레이블을 가지고 있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종류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KNN은요. KNN은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예측할 때에는 프리딕트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모델 이름이 바뀌더라도요. 머신러닝 객체가 달라지더라도 사용하는 메서드 이름들은 다 똑같아요. 뭐 여기가 KNN이 아니라 뭐 서포트 벡터 머신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디시전 트리로 바뀔 수도 있고요. 뭐 랜덤 포리스트로 바뀔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다 공부하게 될 그런 알고리즘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다 똑같아요. 하시는 방법은 객체를 생성한다. fit 메서드 생성된 객체에서 fit 메서드를 호출해서 모델을 훈련시킨다. 이제 훈련시켰으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너 이제 예측해봐 라고 평가를 해봐야 되는 거죠. 공부를 했으니까 학습을 했으니까 얼마나 잘 맞추는지 평가, 시험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예측값들을 찾아봐야 돼요. 프리딕트. 예측할 때는 답안지를 주는 게 아니죠. 문제지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특성의 물고기가 있어. 종류를 알아맞혀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프리딕트는 예측값을 1차원 배열로 뽑아줍니다. 어, 이 2차원 배열에서 첫 번째 행에 있는 물고기는 불입니다라고 예측을 한 거고요. 이 2차원 배열에서 마지막 행에 있는 물고기는 스멜트다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예측값들이 실제 값과 얼마나 잘 일치하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거죠. 우리는 이미 정답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물고기가 도미인지 빙어인지, 마지막 물고기가 도미인지 빙어인지라고 하는 정답지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정답지하고 예측값하고 같은지를 비교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같은지를 비교해 봤더니 모든 물고기, 49마리의 모든 물고기에서 전부 다 같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확도가 100%인 거죠. 여기 정확도 출력한 거 보시면 100%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직접 실제값과 예측값을 비교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모든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은요. 사이클런이 가지고 있는 모든 머신러닝 클래스에는 스코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이 스코어라고 하는 메서드가 분류 문제인 경우에는 정확도를 리턴을 해줍니다. 회귀 문제에서는 조금 달라요. 점수라고 하는 게 분류 문제에서는 정확도가 점수고요. 그 다음에 그 회귀 문제, 수치를 예측하는 거에서는 오차가 얼마나 작으냐라고 하는 거를 리턴해 주게 돼요. 그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스코어 메서드를 호출하실 때에는 특성 배열하고 타겟 배열을 같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점수를 계산할 수 있어요. 스코어 메서드가 하는 일은요. 첫 번째 아규먼트인 특성 배열을 가지고 예측값들을 계산을 하고요. 그럼 예측값들이 나오니까 두 번째 아규먼트인 이 실제값과 예측값을 비교해서 정확도까지 계산해서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어, 이렇게 정확도를 간단하게 출력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순서로 대부분의 머신러닝의 과정은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머신러닝 모델을 선택을 해서 객체를 생성을 하고 훈련 데이터들을 머신러닝 모델한테 줘서 머신러닝 모델이 데이터를 학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학습을 잘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예측값을 찾아보기도 하고 점수를 계산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으시죠? 다 그냥 한 줄, 한 줄, 한 줄 이렇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했었던 내용은
그 KNN이 어떤 식으로 예측을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실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용했었던 코드들이고요. 네. 뭐,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파란색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 부분은 우리가 훈련 셋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머신러닝 모델한테 그 학습을 해라라고 알려줬었던 데이터들이죠. 어, 여기 빙어 14마리, 그 다음에 도미 35마리. 그 49마리 물고기의 길이와 무게였었고요. 만약에 어떤 물고기가 무게는 600g이고, 그 다음에 길이는 30cm이면 얘를 뭐라고 예측할까? KNN은 어떻게 얘가 브림인지 스멜트인지를 어떻게 예측하는 것인가? 이거를 설명드리기 위한 코드들을 보여드렸었던 거고요. 뭐 코드보다는 그냥 그 원리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KNN은 여기 물고기가 있으면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훈련셋이 49마리죠. 49마리까지 모든 거리들을 다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그 물고기에서부터 다른 물고기까지 거리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 거리가 총 49개가 나오겠죠. 이렇게 49개의 거리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 5개를 찾습니다. 그 얘기는 뭐 한 요 정도 반경 안에 있는 녀석들이 한 5개 정도가 되겠죠. 그렇겠죠? 음. 그러면 요 안에 있는 5개가 브림인지 스멜트인지를 보는 거예요. 지금 그림상에서는 전부 다 브림인 것처럼만 보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빨간색 물고기의 예측값은 브림으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도미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물고기는 길이가 14cm고요. 무게가 50g짜리 물고기인데 그런 물고기를 KNN은 어떻게 예측하냐면 마찬가지로 49개의 거리를 다 계산을 해보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이런 식으로 49개의 거리를 다 계산한 다음에 가장 짧은 거리 5개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가장 짧은 거리 5개를 선택해 보면 요 안에 있지 않을까요? 그림상으로만 보면.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그 훈련 셋들을 보니까 전부 다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은 스멜트죠. 그러면 KNN은 스멜트라고 예측값을 내놓게 되는 거예요. 이게 KNN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을 KNN이 가장 가까운 거리를 몇 개를 찾았는지, KNN이 가장 가까운 그 샘플들의 인덱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고, 디스턴시스가 왜 2차원 배열로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인디시스가 왜 2차원 배열로 나오는지, 뭐 이런 것들도 설명을 드렸었죠. 예측할 때 테스트 셋을 물고기 2마리 줬잖아요. 여기 있는 물고기 1마리, 여기 있는 물고기 1마리, 이렇게 2마리를 줬죠. 그러면은 거리도요. 첫 번째 물고기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 5개.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고기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 5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 그 2차원 배열 형태로 행의 개수는 테스트 셋의 물고기 개수. 그 다음에 컬럼의 개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의 개수. KNN에서 그 기본값이 그 5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가까운 이웃의 개수가 그 5개가 기본값이기 때문에 다섯 개의 거리를 잡고 가까운 샘플 5개의 인덱스를 찾아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런 얘기들을 했었고, 그 다음에 어제 제일 마지막에 했었던 게 뭐냐면, 그러면 그 만약에
KNN이 이 KNN 생성자를 보시면 n neighbors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 n neighbors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가장 가까운 이웃을 몇 개까지 찾을 거냐라고 하는 파라미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우리가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값이에요. 뭐 이렇게 어떤 머신러닝 모델에서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뭔가 값들을 바꿔가면서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는 그런 값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KNN에서 우리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는 이웃들의 개수예요. 이웃을 한 개만 선택을 해, 가장 가까운 이웃 한 개만 선택을 했을 때 정확도가 높은지, 가장 가까운 이웃 뭐 10개를 선택했을 때 정확도가 높은지, 이런 것들은 문제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즉, 어떤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적절한 K 값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신러닝의 원리는 똑같지만 문제들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의 데이터들의 그 종류들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들은 K값이 3일 때가 가장 좋은 정확도를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들은 뭐 K값이 7이나 11 뭐 이런 좀 더 큰 값일 때 더 좋은 정확도를 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했었던 게 뭐냐면 K값을 1부터 49까지 만들었어요. 1부터 49까지 만들고 정확도를 저장하기 위한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K값만큼 반복을 하는 거예요. K가 1일 때 이런 일들, K가 2일 때 이런 일들, K가 3일 때 이런 일들 이렇게 49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할 때마다 무슨 일을 하냐면 이웃의 개수가 K개인 KNN 모델 객체를 생성을 하고요. 그 KNN 모델을 훈련 피처, 특성 배열과 훈련 레이블을 가지고서 학습을 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그 훈련된 모델이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는지 점수를 계산을 하죠. 그 점수들을, 즉 정확도들을 리스트에다가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된 그 리스트 전체 내용을 프린트를 해봤죠. 처음에는 100% 정확도를 보여주다가 90%, 97% 정도의 정확도를 보여주다가 뒤쪽으로 가게 되면 71% 정확도밖에는 보여주지 못해요. 네,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살펴본 게 이런 내용이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각화를 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K 값을요 20개 이상을 쓰는 거는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미와 빙어라고 하는 데이터셋에서는 K값 20개가 넘어가면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뭐 97%, 71% 이렇게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문제에서는 몇 개를 사용하는 게 좋겠다. 요 안에 있는 K값을 쓰면 좋겠다. 그리고 요 안에 있는 K값들은 어떤 거를 쓰든지 간에 다 좋은 거예요. 지금 지금 이 상태로는. 그래서 K값이 무조건 큰 게 좋은 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는 왜 이렇게 정확도가 71%밖에 안 되는지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전체 물고기가 몇 마리가 있었냐면 49마리가 있었어요. 이 49마리는 도미 35마리, 그 다음에 빙어 14마리. 근데 만약에 모든 물고기를 도미라고만 예측을 하게 되면, 그죠? 49마리 물고기가 있는데, 이 49마리의 물고기를 그냥 보지도 않고, 그죠? 다 도미다. 라고만 예측하면 얘가 뭐예요? 얘가
71%예요. 35 나누기 49를 하면 71%, 0.7, 71%가 나오죠. 이게 그 얘기예요. 어, 어제 설명을 드렸었죠. 정말 극단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 45개를 찾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림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죠, 어제. 자, 여기 물고기가 있는데 어, 이 물고기가 그 불임이냐 스mel트냐라고 하는 걸 예측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이웃 49마리를 찾는다.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 있는 파란색이나 여기 있는 노란색, 주황색들이 전부 다 가까운 이웃이잖아요. 그죠? 다수결로 하면 불임이 35, 스멜트가 14니까 다수결로 하면 35가 이기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물고기도 파란색으로 예측을 하는 거고 여기 있는 물고기도 파란색으로 예측을 하는 거예요. 더 가까운 녀석들이 있기는 하지만 49개의 거리를 다 우리는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다수결로는 돔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있는 물고기도 돔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 있는 물고기도 돔이라고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확도가 그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적절한 K값을 찾아야 되고요. 적절한 K값을 찾는 방법은 우리가 수동으로 하는 방법은 우리가 직접 반복문 써가지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사실 이거를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는 거를 자동화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루게 될 겁니다. 다루게 될 거고요. 뭐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죠? 바꿔갈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선택해서 그 하이퍼 파라미터 개수들만큼 반복하면서 똑같은 일만 반복하면 돼요. 머신러닝 모델을 생성한다.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 값에서 머신러닝 모델을 생성한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학습한다. 얼마나 잘 맞추는지 예측한다. 점수를 평가한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가장 좋은 정확도를 보여주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생각인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어제 한 내용들이었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십니까? 네. 어제 했었던 그 과정 중에서, 내용 중에서 한 가지 저희가 그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평가를 내리는 부분이에요. 평가를 내리는 부분. 자, 여기 목차 중에서 KNN 모델 훈련, 어, 요 부분을 가볼게요. 자,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한테 49마리의 물고기를 다 줬어요. 그리고 정답지가 뭔지도 알려줬어요. 그죠? 49마리의 물고기의 레이블이 무엇인지, 파란색으로 레이블이 달려있는지, 노란색으로 레이블이 달려있는지를 다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평가를 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이미 머신러닝 모델이 알고 있는 데이터들을 준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정확도가 좋게 나와야만 돼요. 그죠? 어제 그런 비유를 했었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선생님이 문제지, 답안지 학생들한테 다 주고, 자, 우리 이렇게 공부할 거야 하고 학습을 다 했어요. 문제지에 있는 문제들과 문제지에 있는 답안지들을 다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뭐 월말이나 기말이 됐어요. 수행평가를 해요. 수행평가를 할 때 시험지를 수업 시간에 사용했었던 그 문제지를 순서도 안 바꾸고 토시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시험 문제를 줬어요. 그런 거예요.
이걸 가지고 평가를 내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훈련 훈련한 데이터들에 대해서도 얼마나 잘 맞추는지를 평가를 내려보기는 해야 돼요. 하지만 훈련되지 않은 데이터들에 대해서도 얼마나 잘 맞추는지를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이라면 시험 문제를 낼 때 수업 시간에 했었던 문제들도 일부 시험 문제는 포함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았었던 그런 문제들도 수행평가 문제에다가 포함을 시켜가지고 학생들 수행평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학생들이 얼마나 문제를 잘 맞추느냐라고 하고 평가를 하는 게 그게 그 학생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되겠죠. 그죠? 머신러닝도 마찬가지. 머신러닝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학습할 때에는 일부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49마리의 물고기가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문제지가 49개의 문제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수업 시간에는 49개의 문제를 다 알려주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 30개 문제만 수업 시간에는 문제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볼 때에는 수행평가를 할 때에는 나머지 19개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았었던 그 19개의 문제들을 가지고서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채점을 할 수가 있겠죠. 그 19개에도 답안지가 있으니까. 단지 그 학생들은 그 문제와 그 답안지를 본 적이 없었던 것 뿐이고, 그죠? 선생님은 문제지와 답안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런 과정을 머신러닝에서도 해야 돼요. 네, 그런 과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분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할 내용이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분리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지 그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분리하고 각각 훈련을 시켜볼 거고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예요. 오늘 할 내용 중에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 저희가 할 내용은 뭐냐면 요 그림보다는 그리드가 있는 거를 가지고 해볼까요? 음. 우리는 두 개의 변수를 사용을 했었는데 물고기에서 두 개의 특성을 이용을 했었어요. 랭스와 웨이트라고 하는 두 개의 그 변수들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 변수의 스케일이 달라요. 여기 X축을 보면 X축 한 칸은요 크기가 5밖에 안 돼요. Y축 한 칸은 200이에요. 만약에 눈금의 크기를 우리가 X축, Y축 동일한 비율로 그렸다라고 한다면, 그죠? 거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여기 0에서부터 여기 뭐 기껏 해봐야 50까지밖에 안 가겠죠. 여기는 0에서부터 1000. 사실 이것도 비율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가 50이고요. 여기가 1000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점들 어떻게 배치되어 있을까요? 이 점들 이렇게 배치되어져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죠? 그죠? 이게 실제 모양이에요. 이게 실제 모양이고,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은 거리가 이게 실제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를 계산할 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자, 우리는 요 거리랑 요 거리가 비슷해 보이죠?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X축까지의 거리는 기껏 해봐야 2, 3밖에 안 돼요. 근데 Y좌표의 차이는 요만큼은요. 요거는 거의 100이 넘어요. 그쵸?
그러면 거리에서 영향을 미치는, 얘 거리를 계산할 때 영향을 미치는 게 Y좌표만 거의, 아, 그죠. Y좌표. 무게만 거의 영향을 거리에 미치게 돼요. 그러면 변수를 두 개를 선택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변수들을 스케일링을 해야 된다. 변수들 스케일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저희가 마찬가지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할 내용이 훈련세, 테스트세 분리하는 방법, 그리고 변수들을 비슷한 스케일로 변환한 다음에 모델을 훈련시키는 방법. 그래서 요 두 가지 정도를 저희가 오늘 다루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어제 했었던 거 리뷰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할 게 어떤 내용들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교재 챕터 2장에 해당하는 내용이 될 거예요. 오늘 할 내용들이.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실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조금 애매하게 남긴 했는데, 그래서 다음 시간에 시작하려고요. 조금 일찍 쉬고. 그래도 괜찮겠죠? 네. 그러면, 잠깐 쉬는 시간 좀